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면 이제 시작 메뉴에서 비주 정도만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잘 나오죠?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고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누르시면, 잠깐만요. 이제 요런 느낌, 옆에 이거는 못 본 척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다면 이제 예를 들면 당신 어두움이 좋습니까? 밝은 색이 좋습니까?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로그인 하라고 그러고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적당히 막 선택한 다음에 딱 오시면 이런 조금 커다란 하얀색 창 있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C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거냐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안 떠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링크가,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일 겁니다. 저도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그러면은 링크가 뜰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윈도우 쓰는 친구들도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그 다음에 시작 부분의 맨 밑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을 일단 눌러주세요. 그러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했고, 그 다음 세 번째 거가 살짝 여러분이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가 파일 탐색기를 뒤져가지고 파일 하나를 택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인스톨러 압축 파일 2개 말고 세 번째 설정 파일들 압축 파일을 푸시면 그 안에 압축 파일 csp_project.zip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압축을 풀지 마시고 그 .zip 파일 그대로 이거를 택배를 한번 보내야 돼요. 어디다 택배를 보내냐? 일단 파일 탐색기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PC에 문서 가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문서 가신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누르시고, 그러면 아마 지금 처음 설치했다면 폴더가 2개 있을 건데, 아무튼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걔를 고르시고, 그러면 폴더가 2개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중에 프로젝트 템플릿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에 폴더들 있고 막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템플릿에 프로젝트 템플릿 가면 이런 식으로 C#, 자바스크립트, C++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CSP_프로젝트, CSP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약자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팅을 미리 해놓은 패키지를 여기다가 택배를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zip 파일이 저기에 위치해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압축 푸는 거 아니에요. 압축 파일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물론 맥은 내 알 바 아니에요. 아까 맥에서 막 까만 창에 막 뭐 엔터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컴파일 할 때마다 뭐 옵션을 뭐 빼기 어쩌고 해야 된다는 일을 미리 해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랑.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1 수업 환경 구성하는 부분 끝이고, 이 시간은 절반 정도 지나가는데 두 번째 .pdf 파일을 같이 열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진행을 하셨다는 걸 상정하고, 이제 맥 친구들도 내가 새로운 .c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의 컴파일러 GCC라는 컴파일러한테 이거 프로그램 좀 만들어줘 하고 부탁을 할 수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1-2는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마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이 내용을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무슨 수업을 하든, 예를 들어 파이썬 수업, 창의적 컴퓨팅 수업을 하든, 인문대에서 자바로 게임 만드는 수업을 하든, 맨날 처음에는 이거 똑같은 걸로 맨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오늘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만 오늘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같이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론 시간이에요.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퇴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1-1 시작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굳이 방학 때 굳이 기말고사 종강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609호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내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등등. 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고 이 영상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프로그래밍이 뭔가요? What is the programming인가요? 어디 한번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NPC한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관심이 있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데요? 자, 지금 대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프로그래밍이 뭐다라고 누구나 동의할 만한, 완전히 동일하게 동의할 만한 한 문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배경 지식,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 프로그래밍이란 이런 거다라는 주장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게 막 주관식 문제로 나오면 골치 아플 거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잘라서 프로그래밍이 뭐다라는 걸 말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프로그래밍은 행위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기계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기술적 특이점이잖아요. 근데 게임 하나 개발했더니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새로운 던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해서 적당히 클릭을 하든가 아까 전처럼 명령어를 치면 프로그램이라는 물건을 하나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냐? 라 물어보면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무언가, 여러분이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에 올릴 수 있는 무언가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개발자분들이 딱 마지막에 엔터 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은 뭐냐에 대한 답변도 역시나 딱 부러지게 한 문장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요거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용 프로그램의 형태, 아이폰용 프로그램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생기기도 했어요. 등등등.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실물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창소부 수업 시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지금 딱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약간 조금 이론적인, 약간 좀 개념적인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을 두 가지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3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갈까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서스펜드를 해두고 1-3은 실습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대신에 이게 어렵다라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과대평가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나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어려워하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심으로 어렵다라면 지금 마음속 깊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선 넘은 것 같다, 크로스 더 라인 한 것 같다라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의 조합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그게 오늘 제목에 적혀있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을 나눠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을 데이터와 코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개발 환경 열심히 쉬는 시간 가져가면서 완성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첫 번째 C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키워드가 조금 많아요. 값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고, 문장, 실행, 자 여러분 소입설이라든가 창컴에서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그죠? 변수라는 단어도 튀어나올 거고, 수식, 계산, 연산자, 형식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굵은 글씨가 돼서 튀어나올 겁니다. 이 굵은 글씨 단어들은 자 우리가 비록 C를 다루고 있고 나중에 C++를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이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단어들은 보편적인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서로 나름 동의를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나름 전통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가 굵은 글씨가 되는데 몇몇 단어들은 오늘은 그냥 슥 스쳐 지나갔다가 나중에 짜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지요 하면서 다음 시간에 굵은 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몇몇 단어들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의미를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여러분이 7일 뒤에 여러분이 요 .pdf 파일을 다시 열어볼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요 굵은 글씨 단어들에 집중을 해서 확인해 보고 이게 뒷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또 등장을 했었나로 연결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복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앞에 켜져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내 첫 번째 C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 첫 C 프로그램이요. 자, 일단 맥 쓰는 친구들은 방금 우리 무지성님께서 새로운 파일 추가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이제 윈도우 쓰는 친구들 턴이에요. 자, 표준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새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방법 지금 우리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창이 이미 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맨 위에 있는 자 윈도우에서 보편적인 거죠. 이 순서 파일, 편집, 보기 등등 맨 끝에 도움말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시작 메뉴에서 방금 켰다. 아이고 잘못했어. 자 만약에 방금 켜서 지금 그 맨 처음 하얀색 창이 떠 있는 상태다라면 여기서는 미리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얘를 눌러주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한 느낌으로 뭐가 뜨냐면 이런 느낌의 새 프로젝트 만들기.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걸로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 수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우리는 창소프를 위한 창소프 수업용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 우리가 아까 전에 택배 하나 했잖아요. .zip 파일 하나 옮겼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적혀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는 조금 적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구경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창에 창소프라고 대문자를 적어주시면 csp_project라고 아까 그 압축 파일 이름이죠. 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소프 수업용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거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자, 저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냐, 뭐로 정할 거냐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하는 게 여러분이 요번에 최종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됩니다. .exe 파일의 이름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C 프로그램이니까 처음으로 만들 프로그램에 그럭저럭 적합한 이름인 Hello World 정도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팅이랑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세팅이랑 제 세팅이랑 살짝 다른 부분이 이 체크박스가 여러분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체크합시다. 저걸 체크하면 용량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뭐냐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거에 체크를 해둔 상태로 엔터키를 강타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깜빡깜빡 하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뜨죠? 한국말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 솔루션 탐색기라는 창이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아마 초기 세팅에서도 보일 텐데 그 친구를 보시면 솔루션 헬로 월드 안에 헬로 월드라는 플러스 기호 적혀 있는 게 있고 이 친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안에는 현재 .editor config라는 파일이 하나가 있고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인코딩 관련한 문제고 그 다음에 main.cpp라는 .cpp 파일을 하나를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 프로젝트 만들 때 중후반부에는 일단 요거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코드 적는 식으로 스타트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스타트를 하실 수 있고 다음번에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이 프로젝트를 재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파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다른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쉽죠? 아니에요? 아니라면 미안해요. 아까 막 체크박스 이런 건 처음에 딱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아까 골랐던 그 CSP 언더스코 프로젝트는 아까 맥 동네에서 했던 뭐 표준이 뭐 최신 버전이 뭐 어떻네 하는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굳이 설정창에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 수업의 마지막 주차 그 후반부까지 그대로 편하게 동등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아까 그 무지성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 느낌 어땠어요? 저 사람은 최소 배우신 분 막 이런 조금 뭔가 좀 포멀하구나. 저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질척거리잖아요, 설명이. 좀 싸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좀 격식 있고 뭔가 까만 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멋져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자, 혹시나 여러분이 이쪽에 뭐 전과라든가 아니면 부전공, 다중전공 같은 걸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느낌으로 방금 전 봤던 그런 까만 창에서 이런저런 설정을 만져가면서 그때그때 수업에 맞는 세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윈도우 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때도 창소프 할 때는 창소프용 세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근데 다른 수업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다. 그때는 그 수업에서 요구하는 세팅을 아마 그때 이제 조교님이 또 알려주시겠죠. 저처럼 또 택배를 보내드리거나 그쪽 세팅에 맞게 다시 고쳐서 그쪽 세팅에 맞도록 프로젝트를 세팅을 해서 코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창소프만 할 거니까 집에 가서 막 딴 거 할 거 아니잖아요. 방금 봤던 느낌대로 템플릿에서 그거 골라서 새로운 이름만 정하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초반부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옛날 C 버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 지금 main.cpp라고 적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을 main.c로 바꿔주세요. 자, 이름 바꾸려면 단축키가 뭐예요? 자, 전통적으로 이름 바꾸기 단축키는 F2입니다. 해서 이렇게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에서는 더블 클릭을 스무스하게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이걸 그냥 더블 클릭하면 얘를 고르는 건데 자 하면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c 파일로 바꾼 상태에서 오늘이랑 내일이랑 며칠 동안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main.c 우리가 C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파일 하나를 준비를 해두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맥 친구들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아직 못 만들었다라면 손을 들고 NPC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방금 만든 main.c에다가 이 코드를 추가를 해주세요.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첫 줄에서 빨간 줄이 뜨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줄에서 빨간 줄이 뜨면 잠깐 나 적어야 되잖아. 기다려봐요. 다 적었어요. 전원 치사하게 빨간 줄이 안 뜰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빨간 줄이 뜬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 막 SDK 어쩌고 오류가 뜬다라면 자, 여러분 이거 살짝 주목해 주세요. 프로젝트 메뉴에 헬로 월드 속성을 가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이름 속성 가시면 요 윈도우즈 요 구성 속성의 일반에 보시면 윈도우즈 SDK 버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설치된 버전 10.0이라고 뜨거든요. 이 10.0은 여러분 윈도우 버전이에요. 윈도우 11 쓴다면 11이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최근 설치된 버전 해서 옆에 항목 눌렀더니 요 부모님 또는 프로젝트 기본값에서 상속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빨간 줄 뜨는 친구들은. 그러면 조금 미안한데 지금 설치를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도구 탭에 가셔서 도구 메뉴에서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뭐뭐가 설치되어 있나를 목록으로 보여주거든요. 자, 저는 이걸로 알바도 하기 때문에 좀 많으니까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위에 있는 큰 4개의 범주 중에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SDK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옛날 버전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여기 중에 아마도 여러분이 쓰기 가장 적합한 걸 맨 위에다가 골라줬을 거예요. 자기 윈도우 버전이 몇인지 확인하시고 그거 윈도우 10이다. 윈도우 10 SDK 한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적혀 있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얘를 조금 더 다운로드해서 아까 전 그 첫 번째 줄 빨간 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 프로그램 꺼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꺼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종료한 다음에 조금만 더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요건 생략을 할게요. 그렇게 업데이트 끝내시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켜면 첫 번째 줄의 빨간색은 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속도는 여러분 요 배터리 옵션 있잖아요. 배터리 옵션을 절전하면 가장 먼저 입출력 장치의 전원을 끕니다.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좀 빠르게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배터리 모양을 눌러서 최고 성능 나오도록 그렇게 살짝 고쳐놓고 배터리를 태워가면서 다운로드하면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나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던 코드를 그냥 적었을 때 그렇게 특별히 빨간 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엔간해선 한 학기 동안 문제 없을 거예요. 파이썬은 편하죠. 파이썬은 그냥 python.org 가서 다운로드 오케이 기부 안 할 거야 하면 설치 끝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쪽은 그거보단 좀 더 품을 많이 타고 있죠. 여러분 파이썬 좋아요? 어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선택권이 있다, 아무 프로그래밍 언어나 써도 된다라면 파이썬을 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바도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후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아무튼 지금 시간 조금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니까 일단은 수업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내용을 다 적으신 다음에 이거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면 여기 너무 멀어 프로젝터가. 자, 지금 맨 가운데 창은 여러분이 지금 고치고 있는 그 파일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파일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딱 띄워서 키보드로 고쳐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금 main.c를 내가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파일들 중에 내가 고치고 있는 파일이 뭐냐를 보여줄 건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열심히 코드 막 짜다 보면 main.c라는 파일 이름 옆에 별표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 별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완전 개 중요한 파일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자, 저렇게 별표가 쳐져 있다는 건 최근에 저장한 일에 이 파일을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면 왼쪽에 녹색으로 이렇게 쭉 바가 띄어져 있고 밑에 보면 노란색으로 지금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별표가 쳐져 있으면 여러분이 컨트롤 S 전형적인 저장 단축키죠. 컨트롤 S를 누르면 별표가 사라지면서 요 .c 파일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제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도 다 녹색으로 지금 잘 칠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별표를 다 없애 놓은 상태에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메뉴바, 그러니까 위쪽을 보시면 뭐 디버그네 어쩌네 한 다음에 화살표가 녹색 꽉 찬 화살표랑 녹색 비어있는 화살표 두 가지 버전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비어있는 화살표 모양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적혀있는 파일들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까만색 창에 실행 결과가 여러분 눈앞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마도 출력됐어야 될 것 같은 그 글자들, 그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면 성공이에요. 괜찮아요? 나 지금 헬로월드 안녕 세상 안 나온다. 아까 그 다운로드 하는 친구들 다 됐나요? 아, 좋아요. 오류 빨간 줄 안 떴나요?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편적인 19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전 출력 결과를 놓고 아마 여러분 파이썬 할 때도 그렇고 자바 할 때도 분명히 이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수업은 이걸 가지고 1시간을 오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짝 우리가 지금 작성해 놓은 .c 파일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실행했더니 화면에 까만 창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을 했어요. 여기서 왜 이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했습니까? 라고 개발자인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C 코드가 뭐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때려 맞춘다 칩시다.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짜놨잖아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잘은 모르겠지만 이 동네, C 동네가 상식적으로 생겨 먹었다면 아마도 저 한 줄을 저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출력되지 않았을까라고 정당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건 저만 해볼게요. 요 한 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다. 그러면 요 한 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소거법이죠. 실행하면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아요.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 지운 게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왜 하필 영어로 헬로 월드 느낌표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 괄호 안에 저 큰 따옴표로 저 글자들을 안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 괄호 안에다가 다른 메시지를 적어 놓는다면 그리고 다시 실행한다면 그때는 이번에 바꿔놓은 그 다른 메시지를 까만 창에다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 언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큰 따옴표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거 영어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적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번엔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때려 맞추기를 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왜 안녕하세요가 나옵니까? 내가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로 고쳐 적어놨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바로 왼쪽에 printf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쟤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아마도 print는 프린트를 의미를 한 거겠죠? 인쇄해라라는 의미겠죠? F는 뭘까요? 여러분 그 짤방 중에 그 무슨 대리님 엑셀 팡션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 짤방 구경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랑 저랑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저 F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적혀있는 print를 봐서는 저거가 저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출력이라는 거를 해줬다라고 여러분이 간단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한 줄이 적당히 눈에 들어오죠? 출력을 하고서 뭐 할 건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한 줄을 구성을 해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이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줬어요. 실행했더니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은 실행 결과를 구경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괜찮아요? 이 한 줄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괄호 안에 우리가 적어 놓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까만 창에 출력을 해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살짝만 수정해서 새로운 버전,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1학년 2학기 수업이에요. 여러분 아직 성년의 날을 맞이하지 않은 반년 전에 수능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활에 뭘 해도 재밌어요. PC방 가서 롤 하다 저도 재밌어요. 그런 정도의 현재 마음가짐으로 이 내용을 구경한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요거는 맥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깜빡거리는 커서 있잖아요. 저 커서를 방금 우리가 열심히 주목했던 저 줄 가장 왼쪽에 깜빡거리도록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키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중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부대 지정이 됩니다. 회색으로 음영이 한 줄 어치가 입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줄 어치를 음영을 입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입힐 수 있죠. 괜찮아요? 선택 잘 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이거 맥에서 뭐냐? 커맨드 C예요? 복사. 자, 윈도우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맥에서는 커맨드를 대신 누르시면 되나봐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무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V만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방금 선택했던 그 부분, 그 한 줄을 연거푸 바로 아래에다가 이어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완전 신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줄, 아래 줄, 새로 적은 줄 안에 있는 큰 따옴표를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그 출력 결과, 그 실행 결과가 까만장에 표시되면 성공이에요. 저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으세요?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걸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4시 19분이에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방금 했던 행위를 프로그래밍 행위 중에 일부인 방금 전에 수행했던 작업을 우리 수업에서는 복붙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한 줄은 이 코드 부분은 뭐 하는 코드인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오류 잘 안 나고 잘 실행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 전체 프로그램 코드 안에 다른 곳에 연거푸 적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또는 동일한 내용을 2번, 3번 불려서 여러분이 실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금 전 봤던 그 복붙을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앞으로 하루에 6시간씩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좀 슬로우하게 가고 있어요. 오늘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는 여러분 수업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갖고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그 파워포인트 만든 회사가 만든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아마 가장 가까운 게 이 에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을 거예요. 웹 브라우저. 쟤를 가지고 우리 수업용 슬라이드 파일을 여시면 예쁘게 복사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 코드들, 저는 물론 PPT 파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복붙을 할 수 있는데, 저랑 완전히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수업을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초중고 때는 막 남의 거 빼겨서 쓰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네는 복사 붙여넣기를 만약에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엔간하면 반드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이 과제가 있다 칩시다. 3시간 안에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칩시다. 코드 짜는 과제예요. 그 코드 짜는 과제를 3시간 안에 완료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오타를 내거나 아니면 생각을 잘못해서 A 적어야 되는데 B를 적었거나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3시간 안에 과제를 성공할 확률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진짜 인공지능 같은 게 열심히 개발돼서 내가 눈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쳐다보기만 해도 헬로월드가 출력이 된다거나 그런 세상이 온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타를 줄이는 연습도 할 겸 타수 자체를 줄이는 습관을 최대한 길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는 완전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물론 시험은 필기 시험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살짝 코드를 고쳐볼게요. 이제까지는 그냥 글자들 한국어 메시지만 출력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3이랑 5를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괜찮아요? 3이랑 5랑 더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해본 적 있죠? 파이썬, 우리 그리운 파이썬을 한번 꺼내볼까요? 파이썬에서 3 더하기 5 하고 엔터 치면 뭐 나와요? 3 더하기 5 하고 나옵니까? 아니죠. 이러고 하면은 더하기를 해서 그 결과인 8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3 더하기 8 하면 1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3이랑 5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요 printf라는 요거를 쓰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파이썬이 아니라서 요 동네는 요런 느낌으로 저 괄호 안에다 그냥 대놓고 3 더하기 5를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아마도 맥에서는 오류가 날 것이고 윈도우에서는 오류를 안 낼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실행되진 않아요. 화면에 8 출력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내가 숫자 계산을 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시점부터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PDF 파일 다운받지 않았다면 지금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느낌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고 실행해서 덧셈 결과는 %d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옆에 3 더하기 5가 적혀 있는 상태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덧셈 결과는 8입니다 라고 뜨지 않을까 예상한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종료 시간이 7시죠?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저 오늘 수업 시작이 6시 시작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완전 지금 이 창속부 수업자를 준비하느라 지금 혼이 빠져나갈 지경입니다. 6시에 스타트하면 새벽 1시에 집에 가는 거잖아요. 자, 저도 해볼게요. 그래서 덧셈 결과는 %d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덧셈 결과는 8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이고 미안해요.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적어놓은 어떻게 출력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 양식 안에다가 이렇게 % 글자랑 D랑을 이어서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그 양식 적어놓은 그 큰 따옴표 적어놓은 거 뒤에 컴마 적고 이어서 적어놓은 내용,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가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아마도 지금 요거 누르고 있지 않나요? 네. 요거 눌러서 하면은 깔끔하게 딱 보여주고 하면 끝날 거예요. 일단 당분간은 저거 누릅시다. 그래서 일단 덧셈을 수행하고 3 더하기 5를 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숫자값 8을 요 양식의 %d라고 적혀있는 자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덧셈 결과는 8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까만창에 출력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굵은 글씨 단어 값이 튀어나왔어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랑 조금 놀아보고 복사 붙여넣기 자주 쓰셔야 돼요. 자, 조금만 이론 얘기로 넘어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 이론 얘기할 때 여러분 납득이 안 된다, 어렵다, 한국말이 뭐 이리 힘드냐 할 땐 꼭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우리 방금 전까지 저랑 같이 진행해 보면서 프로그래밍 스킬을 몇 가지를 습득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글자들을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냐? printf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적고 그 괄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해줘 라고 양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컴마 뒤에 무슨 숫자, 그 자리에다가는 무슨 숫자를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라고 내용물을 추가로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애기들도 프로그래밍 코딩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친구들 막 고양이 댄스 추고 막 이런 되게 멋진 MIT가 만든 되게 멋진 개발 환경에서 자신만의 끼와 열정을 뽐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결과를 보면서 되게 기쁜 마음을 가져요. 나 그거 되게 포지티브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물론 부모님들은 한숨을 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집에서 마인크래프트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스킬을 배운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쩌면 이론적으로 무한한 범주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실행하면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요?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5 덧셈 결과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곱셈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정도는 우리 대학교 왔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컴퓨터 동네에서 곱셈을 하려면 뭐를 적으면 되나요? X 적으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컴퓨터 동네에서 보통 곱하기를 하고 싶다라면 Shift 8 하면 나오는 요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별 모양을 적어주시면 요거 지금 실행하면 덧셈 결과는 15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요 TV로 보고 있는 요 수업 자료도 저는 지금 powerpoint.exe 파일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출력을 해서 모니터에다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니터에서 이 수업 자료를 볼 때는 어도비, PDF 리더라든가 등등 있죠. 에지 브라우저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PDF 리더 프로그램을 써서 글자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걔네들은 우리 지금 만든 우리도 지금 글자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프랑스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보다는 아마 powerpoint.exe가 아마도 조금 더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 우리 거 파워포인트, 심지어 윈도우즈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재료들을 써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powerpoint.exe는 우리가 방금 만든 helloworld.exe보다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핸드폰으로 실행해봤던 데스크탑에서 실행해봤던 내지는 우리가 이번 창소프 수업에서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이다예요. 자, 데이터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막 과 많이 생겼죠? 대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가 복수형이란 건 알죠? 단수형은 뭐예요? 데이터는 뭐들인데 그 뭐는 뭐예요? 그렇죠? DATUM, 데이텀이라고 보통 부르는 되게 쓸모없는 정보였어요. 아무튼 데이터가 뭔가요? 요즘 막 데이터 심지어 빅데이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데이터가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면 와이파이가 아닌 게 데이터인가요? 요즘 LTE라고 부르나? 5G라고 부르나? 데이터가 뭡니까? 애매하죠. 뭔가 생각들은 막 많이 나고 계좌에 들어있는 잔고가 얼마네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 떠오를 수 있었을 만한 그것들을 바로 데이터라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숫자 3 아니면 3이랑 5랑 더한 결과 내지는 방금 우리 안녕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으로 메시지 적어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다가 www. 어쩌고저쩌고 하면 엔터 치면 그 데이터가 인터넷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가서 멋진 그림이랑 등등등 뉴스랑 적혀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반사를 해주죠.
그죠? 주소창에 치는 그 글자들, 여러분 웹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여러분 아이디랑 비밀번호 칠 때 막 동그라미 이런 걸로 가려주잖아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소중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이제 유튜브에 게시를 할 우리 수업 영상도 역시나 엄청나게 용량이 큰 데이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런 것들이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할, 정상적으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마 몇 개 살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야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 정도, 미안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는 main.c에 적혀있는 내용, 괄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 가면서 실행되도록, 프린트하도록 만들 수가 있었어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헬로 월드 적혀 있었던 걸 안녕하세요라고 고쳐서 했더니 아까와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다른 데이터, 그 한국어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또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자, 아직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c 파일에다가 직접 나중에 여기서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느낌표야 라고 우리가 직접 지정한 글자들 내지는 덧셈 결과 숫자 값 같은 것들만 데이터로서 다뤄봤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드가 남았어요. 코드는 뭔가요? 코딩 막 하잖아요. 뭐 코딩 열풍이다 막 그러잖아요. 코딩 못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뉴스로 나오고 막 여러분을 겁주고 막 그러는데 코드가 뭔가요? 자, 이건 전공자 친구가 답변해 볼까요? 아이고. 코드가 뭡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코드가 하나의 파트로서 들어가 있다라면 코드는 뭘까요? 빠른 퇴근을 위해. 자, 코드는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 영어로 execute라고 말합니다. 굵은 글씨 단어예요. 코드는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요 printf라고 부르는 저 덩어리도 코드 덩어리예요. 저 친구를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데이터를 까만 창에다가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printf라는 덩어리를 써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helloworld.exe를 실행할 때 화면에 무슨 데이터를 위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아래에다가 출력할 거냐를 따박따박 적어놨던 그 한 줄 한 줄 역시나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문장,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 얘기 나오고 실행 얘기 나오고 문장이 연이어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잠깐만 코드로 돌아가서 구경해보고 올게요. 자, 아까 적어봤던 C 코드예요. 자, 요 한 줄은 유효한 멋진 C 문장이에요. 우리 녹색 비어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exe 파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exe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에 실행까지 해줍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 문 앞까지 찾아가서 더블 클릭을 해야 실행이 될 건데 얘는 편의상 한 번 실행을 해주는 것까지 우리 대신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실행, 여기서의 실행은 한자 단어는 동일하지만 여기서의 실행은 영어로는 one 정도로 불러요. 문장의 실행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주세요. 아무튼 이 전체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혀있던 저 한 줄짜리 문장, 저 스테이트먼트를 execute를 하면 저 안에 적어놨던 내용을 토대로
덧셈 결과는 8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까만 창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의 다른 코드는 방금 얘기했던 그 출력하는 거랑은 연관이 없는 코드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powerpoint.exe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아니면 powerpoint.exe랑 helloworld.exe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문장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powerpoint.exe는 조금 더 많은 문장들을 위아래 이렇게 여러 파일에 걸쳐서 짠뜩 적어놓은 훨씬 더 많은 문장, 훨씬 더 많은 코드를 써서 구성해 놓은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 지금 바로 새로운 버전 만들 수 있겠죠? 복붙한 다음에 곱셈 결과는 %d입니다. 3 더하기 5 대신에 3별 5, 3 곱하기 5를 하도록 만들고 다시 실행하면 이번에는 유효한 문장 2개를 우리 입맛에 맞게 적어놓고 그걸 실행하면 어때요? 무조건 가장 먼저 덧셈 결과는 8입니다를 출력하고 그 아랫줄에 곱셈 결과는 15입니다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드가 2배가 됐어요. 출력도 2배예요. 자, 그래서 문장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이름이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장. 진짜 중요해요. 파이썬에 문장이란 개념 있습니다. 자바에 있어요. C에도 있고 C++에도 당연히 있어요.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 문장이란 개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문장은 실행, execution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문장이냐 아니냐, 뭔가가 문장이 아니라면 걔는 기본적으로 실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파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코드 파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아마 데이터 파트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열심히 막 복사 붙여넣기 하고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을 바꾸고 했던 그 한 줄 한 줄을 C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C 문장이랑 파이썬 문장은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여기 지금 C 문장 보니까 뭔가 지금 그래 파이썬에서도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본 적 있죠, 여러분. 프린트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같은 거 엔터 치면 안녕하세요 출력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랑 C랑 살짝 다른 점은 지금 문장 생김새가 저쪽은 요 뒤에 요 세미콜론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도 붙여도 돼요. 아무튼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문장이라는 건 파이썬에도 존재를 합니다. 방금 우리 main.c에 적어놓은 거는 C 문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줄 한 줄 각각이 C 문장이다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의 문장을 여러 줄에 걸쳐서 중간에 엔터키를 몇 번 쳐가면서 적는 것도 이 동네에선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이 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그죠? 어떻게 일반적으로 엔터키를 파이썬에서 언제 쳤나요? 우리 파이썬 얘기까지 하면 퇴근이 늦어지겠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뭔가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걔 문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코드 파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문장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여러 문장들의 조합으로 하나의 커다란 코드 파트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이론시험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문장이랑 실행은 언제나 같이 들고 다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문장은 실행되는 것이다 정도로 두 개를 엮어서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학기 수업 소입설 수업에서 했던 거 복습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소프트웨어 입문 설계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깊게 가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ABF라 그랬잖아요. B컷은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창소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C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창수프 첫 번째 수업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강생들에 한정되긴 하지만 여러분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무튼 문장 얘기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그랬는데 코드는 실행되는 것들이래요. 그러면 실행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실행이 뭔가요? 우리 운영체제 이번에 시험 보고 온 친구들 실행이 뭔가요? NPC 친구들이 눈을 피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점에는 아직 이 실행, execution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시점에는 그냥 우리가 문장은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이 키보드로 열심히 치면, 잘 치면, 빨간 줄 안 그어지면 아, 요만큼이 하나의 C 문장이 구성이 잘 됐구나라는 거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c 파일에다 열심히 적어놓은 문장들을 가지고 뭔가를 수행하는 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수행되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똑같은 문장 복사 붙여넣기 재미없게 그걸 가지고 지금 1시간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문장들을 적어보면서 지금보다 더 다채로운 실행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까만 창에다가 출력을 하기 위한 문장을 적어봤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의 반대 방향이 되는 까만 창에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거를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코드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를 바로 이어서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코드 파트를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해두면 사실상 끝나요. 지금은 코드는 문장 덩어리들이에요. 문장은 실행되는 것들이에요. 실행은 문장 갖고 뭔가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가져가 둔 상태로 데이터 부분 지금 적당히 설명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데이터래요. 이런 얘기만 하고 끝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손을 대보도록 합시다. main.c를 조금만 더 고쳐볼게요. 자, 우리 이따가 진짜 실습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살짝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입력한 수에 3을 더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하면, 녹색 화살표 누르면 사용자에게 수 하나를 요청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막 이런 거 출력해요. 그 다음에 깜빡깜빡 기다려요. 그럴 때 사용자가 키보드로 숫자 값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키보드로 치고 엔터키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 값 하나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값에 3을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저랑 같이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괜찮아요? 목표 다시 볼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걸 먼저 해보죠. 어떻게? 복붙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 동네에선 꺽쇠를 쓰죠. 이러면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된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깜빡깜빡 하면서 저 사람이 키보드로 뭐 입력 하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3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숫자 3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요 C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이 Shift 키, 오른쪽 Shift 키 왼쪽에 있는 슬래시 있잖아요. 슬래시를 2번 누르면 원래는 까망색으로 보였던 게 녹색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기 위한 영어든 한국말이든 아무거나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 불러요? 그쵸, 주석 커멘트라고 부르죠.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석을 달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숫자 값 하나 받아오기, 받아온 숫자 값에 3을 더해 출력이.
대충 이 정도까지 적어 놓을게요. 자, 주석은 안 치셔도 돼요. 안 치셔도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석은 문장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목표 적당히 눈에 보이죠? 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손을 두 가지를 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 내가 정한 데이터, 헬로 월드 같은 거를 까만 창에다가 보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때 printf라는 걸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목표가 데이터를 까만 창에서 키보드로 사용자가 입력한 걸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printf라는 걸 써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적혀있, 파이썬에서는 그런 때는 뭐 썼어요? 여러분 파이썬 3를 썼다면 아마 input이라는 걸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print 말고 input이라는 거. 그죠? 여기서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printf랑 약간 대칭을 이루는 또 다른 코드 덩어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걔의 이름을 여기서는 scanf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 지금 필요한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살짝 답이 나왔어요. 키보드로 사용자가 뭘 쳤는지를, 까만 창에서 사용자가 뭘 쳤는지를 데이터를 들고 오기 위해 우리는 이 scanf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지금 목표,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건 달성을 했어요. 그죠? 사용자한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선빵을 쳐놨어요. 다음 두 번째 목표 뭐죠? 사용자로부터 숫자값 하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scanf라는 친구를 쓰면 된대요. 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칩시다. 세 번째 목표는 뭐죠? 받아온 숫자값에 3을 더해서 프린트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없는 상태죠? 지금은 무조건 8을 출력할 거예요. 사용자가 5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요. 그러면 사용자가 5를 입력했었다면 8을 출력하고 3을 입력했었다면 6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3을 적냐 5를 적냐라고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확히 숫자를 뭐를 출력해야 되냐를 이 11번째 줄, 요 문장을 적는 시점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거 창컴 소입설 들었다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여기서 받아온 숫자 값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숫자 값에다가 3을 더해서 그거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비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키보드로 뭘 입력했었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거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그죠? 자, 요 두 번째 턴에 이 문장이 해야 될 일은 일단 키보드 입력을 받아오는 거 뿐만 아니라 얘 요번에 3 입력했더라 라는 사실을,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기록을 해서 나중에 다른 문장을 실행할 때 원한다면 꺼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딱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아마 변수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었을 겁니다. 파이썬의 변수라는 거 들어봤죠? 파이썬의 변수는 뭔가요? 자, 퇴근이 길어질 것 같으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C에서 여러분이 지금은 숫자 값을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를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파이썬에서 살짝
살짝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표현이긴 한데 C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요 부분 정도에 적당히 엔터를 치고 요거는 지금은 그냥 따라 칩시다. int 무슨 뜻이에요? 지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int 하고 우리 숫자 값을 하나 담을 거니까 적당한 이름 넘버 정도가 좋겠네요.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 둡시다. 자, 우리가 방금 적은 걸 선언이라고 불러요. 선언은 다음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감질 날 정도로 다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저 한 줄을 미리 적어놨다면 우리는 저 넘버라는 변수를 써서 거기다가 숫자 값 하나를 키핑을 해두고 거나 또는 거기에 지금 숫자가 뭐가 담겨 있나를 꺼내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숫자 값을 하나를 받아 넘버 자리에 담기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 받아와서 내 손에 지금 있어 이걸 결과적으로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까지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그거를 여기 지금 정한 이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세이브까지 해놓는 게 두 번째 턴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 세 번째 턴에서 아까 뭐 담았었는데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아두는 것까지를 하도록 이 괄호 안을 채워야 되는 게 두 번째 줄 짤 때 목표입니다. 자,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여기는 목표가 조금 바뀌는 거죠. 넘버 값에 3을 더해 출력하기. 자,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했던 값에 3을 더해 출력하는 건데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했던 값은 넘버에 담겨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세 번째 턴에 해야 될 일은 넘버, 변수 넘버에 담겨 있는 값에 들고 와서 3을 더해서 바로 출력만 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코드를 항상 5를 더했는데 넘버를 더하도록 고쳐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걸 미리 들었다면 여러분의 창의적 컴퓨팅 학점은 0.5가 올랐을 거예요. 우리 맨날 하던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자, 세 번째 문장의 목표는 이걸로 달성이 끝난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 자, 지금 얘도 스캔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F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프린트F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용자가 어떤 느낌으로 입력을 할 건데에 대한 양식을 적어둘 수가 있어요. 큰 따옴표를 써서 양식을 적어둘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 사용자가 숫자 값 하나를 입력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10진수 숫자 값 하나를 키보드를 열심히 쳐서 골라서 엔터키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 적어주시고 안에다가 아까랑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d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10진수 숫자 값 하나를 사용자 키보드 입력에서 가져와서 넘버 자리에 담는 것까지가 두 번째 턴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d 해서 숫자 값 하나를 다룰 거다 양식에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뒤에 컴마하고 띄고 이거를 이제 그래 키보드로 들고 와서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에 대한 답을 이 안에다 적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 답정너 코드를 살짝만 적어볼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변수 넘버 자리에다가 입력 결과를 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넘버라고 적고 그 앞에 Shift 7을 해서 앰퍼샌드를 적어주세요. AND 기호를 적어주세요. 자, 이게 왜 앰퍼샌드를 적어야 되냐는 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그냥 변수의 값을 담으려면 scanf란 거 쓰면 되고 그때 넘버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하고 싶을 때는 넘버 적고 그 왼쪽에 Shift 7을 해서 적어야 되나 보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해놓고 오늘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으면 우리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됩니다.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녹색 줄 쳐지잖아요. 무시하세요. 녹색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빨강색만 조심하세요. 녹색은 아 고마워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자, 아까 전 실행했을 때는 그냥 지 맘대로 쫙 출력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까지만 출력하고 저걸 출력하는 문장까지만 실행되고 커서를 깜빡깜빡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까만 창 고르신 다음에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대신 10진수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5를 누르고 엔터키를 쳐보도록 할게요. 엔터키를 치면 덧셈 결과는 8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장들 중에 세 번째 문장을 실행했을 때 결과겠죠. 그 말은 이 두 번째 문장이 우리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잘 실행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3이랑 내가 방금 전에 입력한 5랑을 더해서 8이 나왔잖아요. 자, 소프트웨어 입문 설계 정규학기 때 할 때는 이 문장이 뭐네, 변수가 뭐네 이거를 파이썬을 써서 다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C를 써서 다루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파이썬부터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우리 창소부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낙장 불입이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스캔F라는 친구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용자, 여러분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의 키보드를 통해 프로그램 바깥에서 자, 여러분 손은 지금 프로그램 밖에 있죠. 컴퓨터 밖에 있죠. 심지어 프로그램 밖에서 고른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예요. 자, 이 친구도 F가 붙어 있어요. 양식을 적어둠으로써 여러분이 숫자 하나 받을 거야.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일반 숫자가 아닌 다른 느낌의 숫자를 받을 거야 라는 것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양식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 포인트 F랑 스캔 F의 F는 펑션의 F가 아니라 formatted의 약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양식에 입각해서 출력 또는 입력 데이터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보기만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스캔F라는 친구를 쓸 때는 숫자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를 정할 때 앰퍼샌드라는 걸 곁들여 가면서 컴마 오른쪽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래요. 5시 1분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3시 반쯤에 끝을 냈었죠. 조금만 더 설명하고 약간의 스킵을 한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살짝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c 파일에서 적어놨던 안녕하세요 라든가 3 더하기 5 라든가 미리 정해뒀던 데이터만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트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 녹색 화살표를 누른 뒤에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원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일단 변수 넘버 자리에 담아뒀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꺼내와서 5가 담겨 있었다면 5를 꺼내와서 목표인 3 더하기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것까지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데이터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방금 여러분 상상했던 그 모든 걸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걸 상상했다면 걔도 데이터예요. 아무튼 어떤 데이터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해둘 거예요.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야.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헬로 월드라고 여러분이 미리 적어두면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데이터는 이 프로그램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키보드 입력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핸드폰 메신저 앱 같은 거 생각해봐요. 내가 그거 딱 켜면 인터넷 가서 지금 어떤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 왔나 같은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내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죠. 그거 이제 막 빨강색으로 막 안 읽은 표시 같은 것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 핸드폰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메시지 다 적고 옆에 있는 보내기 버튼 누르면 그 데이터를 핸드폰 바깥으로 보내서 그 친구 핸드폰에다가 꽂아주는 것까지 서버가 담당하도록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데이터를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한다, 까만 창에다 출력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걔도 비슷한 느낌이, 까만 창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의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까만 창이라는 거에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이 데이터를 옮겨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게 그 printf라는 코드 덩어리를 사용하는 거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죠. 변수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예요. variable이에요. 발음 잘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변수가 뭡니까? 변수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변수 들어봤죠? 어디 있는 거예요?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할 때 x 같은 거 변수라고 부르죠?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보통 변수 할 때 함수의 매개 변수 같은 느낌으로 불렀을 수 있고, 내지는 미지수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방정식에서. 아무튼 수학 동네에서 변수라는 단어가 유입돼서 프로그래밍 동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동네에서의 변수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는 그러려니 합시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금 굵은 글씨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변수는 의미가 매우 쉬워요. 자, 이거 아는 사람? 자,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까먹은 게 아니라고 믿어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는 딱 이 의미를 가져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보통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새로운 변수 넘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숫자값 하나를 담기 위해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는 거, 이 하나라는 것도 같이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 쉬운 파이썬을 가져와 볼게요. 자, 넘버는 3 한 다음에 넘버하고 엔터 치면 뭐 나와요? 그렇죠? 왜 3이 나옵니까? 3이 담겨 있으니까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넘버는 5하고 엔터를 쳤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하고 엔터를 치면 3이랑 5요? 라고 나올까요? 아니죠. 5라고 나와요. 왜요? 그렇죠. 저 변수에 가장 마지막으로 담은 값이 5니까요. 5를 담을 때 안에 3 들어있었나? 알 바 아니야 하고 그냥 집어치우고 5를 대신 집어넣은 거죠. 해서 우리는 이 넘버라는 이름을 마치 변수 이름인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항상 통용돼요. 코드 파트는. 근데 데이터 파트, 이 변수라는 단어는 동네에 따라서 그 특징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느낌으로만 여러분이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C에서는 그 넘버라고 우리가 새로 도입을 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어떤 C 프로그래머가 와도 이 넘버는 변수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변수가 아닌 다른 뭔가구나 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파이썬의 경우는 이게 좀 오묘해요. 자, 여러분, 이 프린트는 뭔가요? 엔터 치면 built-in function print라고 나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프린트는 함수의 이름이다 라고 나오는 걸까요? 의외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프린트는 다시 해볼게요. 그냥 이걸로 갈게요. 프린트는 넘버 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할까요? 꺼지라고 할까요? 의외로 그냥 실행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저게 정상적으로 실행됐어요.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프린트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여러분 눈에 보고 있는 바로 그 느낌이에요. 넘버에는 5가 담겨 있었고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프린트에 담았어요. 한 턴이 지났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 프린트가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넘버에 담겨 있었던 값인 5가 튀어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프린트는 변수의 이름인가요? 애매하죠. 파이썬에서는 이게 살짝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int는 프린트가 가능해요. 근데 int 여러분이 배운 건 형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int 하면 5가 나와요. 우리 지금 파이썬 망했어. 이거 껐다 켜야 됩니다. 이제 아무튼 자, 파이썬 동네는 저 이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숫자 값을 담기 위해 쓸 수 있고 원한다면 출력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쓸 수 있고 원한다면 숫자라는 그 형식을 나타내는 지칭하는 이름으로 썼을 수 있어요. 그게 자유로워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어요. C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C에서는 여러분이 넘버는 숫자 값을 하나 담기 위한 변수야 라고 미리 적어놨다면 그 넘버라는 이름은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국룰입니다. 해서 변수라는 걸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C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좀 더 복잡하게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를 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쓰고 싶다라면 적당히 위에다가 선언이라는 친구를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int 띄고 넘버 세미콜론 적어놓은 걸 선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선언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렬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변수라는 단어 튀어나오면 여러분은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바로 답변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변수 이름, 아까 전 같은 경우는 넘버를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구성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는 세 번째 부분이죠.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사용해서 그 값에 3을 더해서 출력하는 게 요 한 줄의 요 문장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 문장 안에는 넘버라는 변수 이름이 적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옆에 더하기 하니까 실제 덧셈도 하겠죠? 자,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은 우린 지금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해서 썼잖아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최종 목표 같은 거 할 때는 변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도입을 해서 각각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들을 담았다가 읽었다가 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번 문장의 목표는 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데 걔는 어딨지? 저기 있구만 하면서 그 변수 이름을 적어가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변수를 도입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지금 내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지? 그 데이터가 담겨있는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 변수 이름을 지금 이 문장에다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구성하면 돼요. 괜찮아요?
변수라는 개념을 데이터 얘기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녹색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하면 실행 도중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끌어와요.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키보드로 가져올 수도 있고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열심히 끌어와서 더하기 빼기 등등을 해가면서 새로운 데이터,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어딘가에 담아가면서 내가 미리 지정해둔 변수 자리에 담아두던가 아니면 아예 까만 창에다가 담아두도록 printf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든가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출력을 한다라는 것도 까만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는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파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방금 코드 파트 봤죠? 코드 파트 다시 물어볼까요? 자, 코드 파트는 뭐였어요? 코드는 뭡니까? 그죠?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어요. 실행은 뭐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문장이에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파트는 여러 문장들의 조합, 덩어리로 구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트는 값이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갔어요, 일단. 그리고 변수라는 단어가 살짝 도입이 되면서 데이터가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와 같은 얘기들을 살짝 곁들여서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냐? 아쉽게도 아직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17시 15분이거든요. 우리 퇴근까지 얼마 남은 건가요? 105분?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죠? 우리 에어컨도 죽었으니까 마지막 휴식을 하고 이어서 진행합시다. 조금만 쉴게요. 지금은 아까 과하게 쉬었으니까 17시 25분에 재개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화장실 갔다 올 분들은 다녀오세요.